나이 60. 젊었을 땐 60이면 아주 머나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새 나는 그 미래에 도착해 있다. 거울 속에 나는 잔주름이 하나둘씩 늘어난 낯선 얼굴을 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의 관절이 삐걱대는 소리를 낸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마음만은 20대 그대로라는 거다. 그때처럼 여전히 설레고 가끔은 철없이 엉뚱한 상상을 한다. 이 노래 기억나는가? 푸른 하늘 밴드의 노래. 내 첫사랑인 선영이가 좋아했던 노래였다. 선영이 참 예뻤지.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다. 그녀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보러 다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어디서 무얼 하며 살고 있을까? 그 시절 우리는 참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다. 손에 쥔 것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 그러다 문득 현실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민수 씨,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더 이상 그때의 청춘이 아닙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이의 목소리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은 이미 반백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 시절의 푸른 하늘 아래 서 있었으니까.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구급차라는 발신자 이름, 그리고 낯선 이의 목소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제야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세상과 단절된 채 과거에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지난 50년의 시간 동안 나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을 뿐이었다. 누구를 만나지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도 않은 채 말이다. 두 번째 전화. 이젠 외면할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행히도 아까보다 차분했다. 선영 씨의 보호자 되시나요? 그 한마디에 나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보호자라니, 내가 선영이의 보호자라니.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나는 그녀가 아프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50년 만에 그녀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이기적인 생각일까?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갈 뿐이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그녀를 보았다. 50년 전의 맑은 눈빛은 그대로였지만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녀의 얼굴을.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평온해 보였지만 나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지 못했다. 반백년의 세월 동안 서로에게 잊혀졌던 두 사람. 우리는 이제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병실 문이 완전히 열렸다. 그 안에는 백발의 선영이가 누워 있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나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시절 싱그러운 미소를 짓던 소녀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그 맑은 호수 같았다. 나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그녀에게 무슨 말을 건넬 수 있을까? 선영아. 나는 쉰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내 목소리가 낯선지 선영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이 내게 향했다. 무어라 말하려 입을 달싹이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다. 따뜻한 온기가 나를 감쌌다. 내가 50년 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였다. 아버님, 드디어 깨어나셨네요. 선영님께서 아침부터 아버님을 찾으셨거든요. 나는 간호사의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를 찾았다고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네. 새벽부터 내내 아버님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나는 간호사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어쩌면 나는 이 50년의 시간 동안 그녀의 기억 속에서 단 한순간도 지워지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나는 그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 반백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내게 다가온 그녀의 목소리. 나는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불러보았다. 선영아. 나 민수야. 왔어. 그제야 선영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50년 전의 그 웃음과 다르지 않았다. 간호사가 트레이에 죽과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려두고 병실을 나섰다. 나는 선영이 옆에 앉아 그녀가 죽을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숟가락을 드는 그녀의 손이 여전히 가늘고 힘이 없었다. 50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많은 물음표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문득 그녀의 손목에 낡은 실팔찌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되어 색이 바래고 실이 조금씩 풀려 있었지만 나는 그 팔찌를 알아볼 수 있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에서 선물했던 것이다. 그녀는 아직도 그 팔찌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우리의 기억은 마치 오래된 낙서와 같았다.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고 덧칠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나는 내내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선영이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에게 첫사랑은 단순히 지나간 시절의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뿌리였다. 민수야, 그때 왜 그랬어? 갑자기 사라졌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원망보다 그리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다. 성인이 되면 결혼하자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녀에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 이유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반백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나는 그저 그녀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잡아줄 뿐이었다. 이 손이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선영이의 왜 그랬어라는 한마디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다. 그때 그녀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지금에 와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 어쩌면 그녀는 단지 그 시절의 해묵은 감정을 내게 전하고 싶었을 뿐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50년 전 그날의 기억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버지는 내게 말씀하셨다. 선영이와 헤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멈추게 하겠다고.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던 나였다. 나에게는 가족의 기대와 미래를 짊어진 책임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반항할 용기가 없었고 결국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떠나야만 했다. 사랑보다 현실을 택했던 비겁한 나. 하지만 나는 내게 놓인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선영이와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는 대신 가족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5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때의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믿었다. 괜찮아, 민수야. 다 괜찮아. 그녀는 내게 속삭이듯 말했다. 나는 그녀의 그 말에 굳게 닫혔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50년의 시간 동안 나를 짓눌렀던 죄책감, 그리고 후회의 감정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고백을 들은 선영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품에 안아주었다. 반백년 만에 느껴보는 그녀의 온기. 나는 그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모든 짐들이 그녀의 품 안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었다. 50년의 시간 동안 그녀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고 있었던 것일까? 선영이에게는 남편이 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50년의 시간 동안 나만 홀로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의 남편을 보자마자 몸이 굳었다. 잊고 있었던 현실이 다시 나를 덮쳐왔다. 나는 감히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녀의 삶에 불쑥 나타난 이방인. 나는 그저 그녀의 안녕을 빌어주기만 했어야 하는 것일까? 선영이 친구분 되시죠? 제가 남편입니다. 동호 씨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아내의 첫사랑이었다. 감히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넬 수 있을까? 동호 씨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선영이가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나는 그제야 알았다. 선영이의 50년 역시 멈춰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있었다. 그녀는 나를 잊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다. 나는 나를 기다려준 그녀의 마음에 감사하고 그녀의 남편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동호 씨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리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동호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호 씨는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의 눈빛에는 질투나 원망 대신 50년을 한결같이 한 사람만을 그리워한 아내를 향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런 그에게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내게는 한없이 이기적인 사랑이었지만 그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사랑이었구나. 나는 그들의 사랑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선영이에게는 기억을 잃는 병이 있습니다. 나는 동호 씨의 말에 숨을 멈췄다. 기억을 잃는 병이라니. 그래서 그녀가 나를 기억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동안 나를 잊고 살았던 것일까? 동호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어쩌면 그래서 당신을 잊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과의 기억은 그녀에게 너무나 소중해서 뇌가 스스로 보호하려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는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세월,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선영이가 겪었던 아픔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나를 잊지 않기 위해 매일 같이 나의 이름을 되뇌었다. 푸른 하늘 아래서 함께 불렀던 노래를 매일 같이 들었다. 그녀에게 나는 단지 첫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쩌면 나만 그녀를 잊고 살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내 아픔만을 생각하고 그녀의 아픔은 외면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었다. 푸른 하늘 아래 우리는 다시 만났다. 그리고 나는 그 푸른 하늘이 바로 그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요양병원에 들렀다. 선영이와 나는 함께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릴 적 꿈,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첫 만남의 순간까지. 우리는 50년의 시간 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았다. 동호 씨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따뜻하게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질투나 원망 대신 따뜻한 이해와 배려가 가득했다. 선영아, 우리 예전처럼 이 노래 한번 불러볼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기타를 연주했다.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우리에게는 추억의 노래이자 슬픔의 노래이기도 했다. 기타 선율에 맞춰 나는 노래를 불렀다. 나의 목소리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동호 씨의 눈물을 보았다. 그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50년 동안 한 사람만을 바라본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런 동호 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내게 선영이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돌려준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둘만의 것이 아니었다.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 사랑.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가족이 되었다. 푸른 하늘 아래서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였다. 그날 이후 병실은 우리 세 사람의 웃음으로 가득 찼다. 나는 매일같이 선영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동호 씨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따뜻하게 지켜보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내의, 친구의, 그리고 첫사랑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그 빈자리는 50년의 시간 동안 서로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 한 잔 드시면서 하세요. 동호 씨는 내게 차를 건넸다. 그의 눈빛에는 늘 나를 향한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동호 씨,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 있는 게. 동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힘들긴요. 선영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줘서. 그녀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다. 의사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우리는 그녀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다. 그녀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녀의 첫사랑과 그녀의 남편이 함께 그 곁을 지키고 싶었다. 사랑은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었다. 떠나버린 빈자리에 다시 돌아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그녀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그녀의 곁을 지켰다. 선영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동호 씨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는 그녀의 마지막 숨결까지 함께했다. 우리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에서 행복하게 떠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녀를 배웅했다. 그녀는 나를 잊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기억은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를 잊지 못하고 병들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없었던 50년의 시간 동안 그녀는 홀로 외롭게 나를 그리워했다. 동호 씨는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민수 씨, 선영이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당신을 만난 후로 정말 행복해했어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다시 나타나줘서.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선영이가 남겨준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라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라고. 푸른 하늘 아래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한다.